누구를 키워야 하죠?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나를 키울 수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낼게요. 습관은 타고난 천성보다 힘이 셉니다. 자, 몇 배 힘이 셀까요? 몇 배나 힘이 셀까요? 오,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셨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타고난 습관은 타고난 천성보다 무려 10배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쟤는 타고난 천성이 게을러. 괜찮아요. 타고난 천성이 게을러도 느려도 괜찮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죠? 습관을 새로 익혀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0배나 세다고 하니까 우리 믿고 한번 가볼까요? 실행할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단호하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이 혹시 있나요? 내가 너무 걱정이 많나요? 불안을 자주 느끼나요? 이것도 다 습관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변하겠어. 오늘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하겠어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 뇌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쁜 습관들은 서서히 굳어져서 일상의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쁜 습관 하나씩 떠올려 볼까요? 버리고 싶은 것. 그건 사실 습관을 넘어서서 중독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서히 끊는 게 좋을까요? 단호하게 끊는 게 좋을까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오늘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끊는다. 자, 새로운 습관을 단호하게 습득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 바꾸기입니다. 자,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너무 무기력하고 책상까지 가서 앉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일어나면 무조건 도서관에 간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거지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의지력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금연을 결심했다면 두 갑에서 한 갑, 한 갑에서 반 갑, 반 갑에서 끊는다. 이건 우리의 뇌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버린다예요. 나 술을 끊고 싶어. 그러면 2병에서 1병, 1병에서 반병이 아니라 오늘 당장 술을 다 버린다. 이것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밀가루 음식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루 음식 파는 곳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빵 좋아하는 친구는 당분간 좀 덜 만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접근 가능성을 차단해야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내가 끊고 싶은, 버리고 싶은 일상의 중독 어떤 거 있나요? 우리 아나운서님.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나의 성장을 유보시키는 습관이 미루는 습관입니다. 미루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힘들죠. 그러면 내일부터 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변해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이 중요합니다. 의지력보다 구체적인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동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미루는 선수고요, 걱정 선수고요. 정말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곳곳에 굉장히 메모를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거울, 자동차 핸들, 그리고 연구실 책상, 제 눈이 자주 머무는 곳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칙들이 다 써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바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조건 땡땡 한다와 같은 자동적 습관 행동 규칙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행동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땡땡 한다. 자기 전에는 무조건 땡땡 하고 잔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땡땡 한다. 이런 행동 규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20년, 30년 몸에 굳은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다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없을 것 같지만 행동 규칙이 구체적이고 한 번, 두 번 실천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21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1일은 몇 주죠? 3주예요. 내가 오늘부터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변화된 행동을 3주 동안 지속하는 겁니다. 3주 동안 매일이 중요해요. 중간에 하루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데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3주 동안 지속하면 우리의 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변했나 봐. 이제는 바로바로 즉시 행동한대. 3주를 우리가 계속하면 3개월 유지가 쉬워집니다. 3개월 유지를 하고 나면 어떨까요? 1년을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이런 행동 규칙들을 여러분들도 정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땡땡한다. 어떤 거 있을까요? 무조건 양치한다. 그리고 무조건 스트레칭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전에는 무조건 땡땡하고 잔다. 일기 쓴다, 기도한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한다라는 행동 규칙도 저는 하나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지요. 주문을 외워볼까요? 나의 뇌가 변하면 행동도 바로 바뀝니다. 자, 우리의 지치고 무기력해진 일상을 바꾸고 싶다면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은 학습이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나의 목소리로 한번 발음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네는 누구 목소리 제일 좋아할까요? 내 목소리 제일 좋아합니다. 주문을 같이 외워볼까요? 첫 문장을 소리내어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뇌는 내 편이다. 믿고 시도하면 바로 움직인다. 네. 자, 오늘 변화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의 뇌는 내 편이기 때문에 믿고 시도하면 된대요. 믿고 소리내어 읽고 내가 원하는 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누구나 미루고 싶은 습관은 조금씩 있죠. 그런데 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미루거나 많이 미루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엄습해온 그 순간 5초 만에 일어나라 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아, 이거 좀 이따 할까? 밤에 할까? 내일 할까? 다음 달에 할까? 예, 이런 마음이 들 때 바로 5, 4, 3, 2, 1 스타트 외치고 일어나서 앉으라는 거죠. 네,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5, 4, 3, 2, 1 스타트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도 소리 내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해보고 가족들하고도 해보죠. 인생을 바꾸는 습관을 2개를 말하라면 전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습관,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상처받을 때가 타인에게 오해받을 때, 타인에게 비난받을 때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맺을 때 나는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합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모두가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평균을 내봤더니 17시간이더래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17시간은 인간관계를 맺는 시간이고 사방 360도에서 내 가슴을 겨눈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화살을 다 맞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튼튼한 마음 근육이라는 방탄조끼를 하나 해서 입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도 나는 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 날아오던 화살이 옆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화살까지 주워서 심장에 꽂고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나만 무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심리 상담실에 많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말을 100% 접수할지 안 할지. 누군가에게 오해받거나 비난받았을 때,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겪는 일이지요. 저는 이런 치료법을 권합니다. 종이를 꺼내서 내가 받은 비난과 오해의 말들, 행동에 대해서 쭉 쓰라고 합니다.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을 줍니다. 그 중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만 형광펜을 발라봐라.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비난을 받아서 너무 억울했는데 형광펜을 칠해보면 몇 개는 인정할 수 있는 나의 단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땡큐 외치면 돼요. 되게 기분 나빴는데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몇 개 있네? 이거 내 단점 맞네? 오케이, 땡큐. 내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네. 네 덕분에 내 단점 알게 됐어, 땡큐. 근데 나머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은 뭘까요? 나를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이겠죠.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말들이겠죠.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인정하기 어렵네, 버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 연습이에요. 예.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그 모든 화살을 심장에 꽂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요?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냉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장염까지 걸렸어요. 나는 냉면이랑 인연이 없나 봐. 평생 나는 이제 냉면 안 먹을래.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저장시켜 놓으면 평생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냉면을 먹을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진 경험 때문에 가슴에 피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건 그때 일어난 한때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일반화해서 내 인생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할 때 앞으로 맺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 선택하고 좋은 감정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걱정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나 걱정이 좀 많아요. 그렇군요. 좋게 해석하면 인생을 아주 너무 진지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힘 빠지는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96%더래요. 걱정을 해서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있는 확률은 무려 4%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96%는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혼자 괴로워하면서 건강을 망치고 그리고 가까운 관계가 깨지고 있더래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티베트 속담인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입니다. 걱정을 하면 관성이 생겨서 걱정을 많이 하는 뇌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밀려올 때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걱정해서 좋게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서 4%에 속하는 걱정이라면 앉아서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96%에 속하는 해결 안 나는 걱정이라면 5, 4, 3, 2, 1 스타트하고 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에서도 단순한 법칙이 결국 이기더래요. 단순한 계획을 세우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결정을 하더래요. 걱정의 96%는 어떤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죠. 네. 특히나 걱정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큰 걱정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 원망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요? 19살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오늘부터 무엇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습관을 전환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습관 만들기. 새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힘든 일입니다. 생각할 땐 기뻐요. 21일 실천하려면 무척 괴로울 겁니다. 시작은 설레고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하지만 21일 성공하고 3개월 성공하고 나면 결과는 감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뭐 하는 일일까요? 새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요즘요, 여러분, 계명하는 사람 너무 많대요. 왜 계명해요?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싫어서요. 새로 태어나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계명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지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뭘까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네, 자,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건 새로 태어나는 일이에요. 자아 존중감이 충만해지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찬 관계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함께 대화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예를 들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1시간 책 읽는 습관을 몸에 익히겠다. 그 대신에 밤에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11시에 잠들겠다. 21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근데 21일에 성공하고 3개월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알람 시계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몇 시에 자냐고 물어봐 주세요. 9시부터 잘 준비해요. 10시부터 잡니다. 예.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너무 공포스러워서 저희 아버지가 저랑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일본 논문에서 읽었다고 3주의 법칙, 3개월 법칙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중에 가장 큰 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걸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해주셨던 거. 지금도 알람이 4시 반에 딱 눈을 떠요. 그리고 저는 7시까지 글 쓰고 책 보고 수업 준비하고 이 모든 걸 다 마칩니다. 그 조용한 새벽 시간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A4 한 장 글을 쓰면 1년에 책 몇 권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루에 A4 한 장. 하루에 A4 한 장 글을 쓰면요, 1년에 책 3권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에 책 한 권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A4 3분의 1장만 써도 됩니다. 아주 짧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하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내 인생은 소설책 10권으로도 안 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1인 출판으로도 얼마든지 책을 낼 수 있고요. 국립도서관에 고유 넘버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량의 책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낸 책이 아주 인기를 얻어서 출판사의 컨택을 받아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천하는 거예요. 나도 책 한 권 쓰고 싶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원도 탄광촌에 할머니들의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강원도까지 갔을 때 자서전을 쓰겠다고 80대 노인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모이신 어르신들의 반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자기의 이름만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자서전 쓰기 반에 온 거예요.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너무너무 내 인생을 글로 쓰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늦었죠. 근데 할머니들이요, 그때부터 한글을 공부해서 끝내는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 라는 합동 글쓰기 책을 한 권 우리가 완성하고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행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책 한 권 낳는 일까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시작할 건지, 오늘부터 당장 내가 어떤 습관으로 새로 태어날 건지 우리 오늘 한번 꿈을 꾸어보죠. 꾸준히 성장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요,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는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이 세 개가 진짜 중요해요.
따라하죠. 시작. 절제력, 노력, 회복력입니다. 나에게 나 절제력 있어. 손 들어보실까요? 나 절제력이 좀 있어. 없습니까? 사실 이거 진짜 힘들죠. 나 노력하는 재능이 있어. 손 들어보실까요? 난 노력을 많이 해. 좋습니다. 절제력과 노력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으면 내 인생을 회복하는 회복력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요, 끈기를 통해서 탄생하는 좋은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 태어나는 것보다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 끝끝내 마지막에 더 성공한다라고 심리학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경향신문사에서 꿈을 이룬 각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을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대가들의 인터뷰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꿈꾸는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3년 인터뷰하고 큰 답을 얻었습니다. 뭐였냐면요.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아니요. 2인자, 3인자들은 천재도 있고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금수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압도적인 1위들은 금수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문대 나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끈기였어요. 내가 한다 마음 먹으면 주위에서 수백 명이 말려도 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만 보고 가면서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는 힘이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 있었어요. 학교 성적, 공부와 연관 있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고 나를 키울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정말 다독하고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이야말로 내가 나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끈기를 통해서 탄생하는 좋은 습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연습할 건데요. 먼저 성장이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강의 초반에 잠깐 나왔습니다. 힌트는 이분이었죠. 뭐예요? 네, 미루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루기 대장이었어요. 저는 경향신문에 8년 동안 칼럼을 썼는데요. 저의 마감 시간은 화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미리 쓰면 되잖아요. 중간에 주말도 있잖아요. 저는 8년 동안 화요일 오후 5시는 지옥의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화장실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쓰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땡볕에서 핸드폰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실에 멈추고 막 써서 5시 59분에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심장은 늘 화요일 6시에 가장 뜨거웠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마감을 24시간 당기는 그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 마감이 주어졌을 때 칼렌더에 등록할 때 24시간 당겨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의식에는 이거 사실은 그 다음이야를 알고 있지만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하는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 삶을 미루는 습관, 이것만 버릴 수 있어도 우리의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하루에 1%씩 좋아질래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 못해요. 그런데 0.1%만 부지런해집시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0.1%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요. 0.1%만 부지런해져도 1년이면 36.5%, 10년이면 무려 365%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놀랍게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천을 내일로 미루죠. 나의 성장을 유보하는 죄를 누구에게? 나에게 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모든 행동의 40%는 습관에 의해 결정된대요. 그리고 유전자 중에 가장 내 자녀에게 강력하게 유전되는 것도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자녀에게 10억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바로 행동하는 습관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래요.
그건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 어때요? 10억의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꽤 괜찮지요? 예. 자, 그래서요. 나의 습관은 건강, 일, 관계,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인정하죠. 사실 건강, 일, 관계, 행복이 네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사회, 조직, 기업에서 일할 때도 이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나쁜 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서 성장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와 반복을 거듭하지 말고 반복 행동에 뭘 끊자? 고리를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미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빨간 글씨 소리내어 읽어요. 시작! 마음 먹은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버리면 돼요. 뭐예요?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입사할 때 성적이 높더라도 나중에 근무 평가가 너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이 세 가지에 아주 능하더랍니다.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내 인생에 개입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 버려보도록 하죠. 우리는 미루는 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미루는 건 성격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중독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에 중독됐다 그러면 어때요? 끊고 싶지요? 네. 그거부터 끊어보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완전한 나의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최장 1년, 21일, 3개월, 1년. 우리 한번 해보죠. 네. 자, 나에게 꿈이 있나요? 재능이 있나요? 반드시 해내고 싶은 일이 있나요? 모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평일 저녁에 책을 읽고 여기에 모이셨지요. 네, 재능보다 중요한 건 이거래요. 끈기입니다. 재능은 일반인의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이 많죠.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살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였어요. 근데 재능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더래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윌 스미스가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나서 말한 이 수상 소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미상은 음악의 천재들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상을 받은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음악 천재로서 어떤 일을 했나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음자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로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러고 내려왔어요. 음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은 천재가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나는 죽도록 노력했어. 나의 노력과 끈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천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죽도록 노력한 사람 1등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논어와 명심보감 공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우리 삶의 지혜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논어와 명심보감은 실용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을 하나 뽑아왔어요. 공자가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면 최고의 인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기는 자가 결국엔 이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가 행복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내 천재성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 안에 있는 천재성을 발견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뒤늦게 발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면 내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속에 잠재된 천재성을 계속 일깨우면서 살려면 우리의 좋은 멘토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멘토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다가옵니까? 아니요. 우리 어디서 찾을까요? 가장 쉬운 게 책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SNS 세계에 있는 좋은 강의들을 우리가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뇌에 더 많이 각인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잠든 천재성을 죽는 날까지 발견하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뇌는 나이 들수록 쇠퇴하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재작년에 하버드 대학교 74세 노 교수가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나이 들수록 뇌가 퇴보한다. 기억력도 퇴보한다.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나이 들수록 머리가 더 좋아지는데 나만 이런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를 분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74세 노 교수의 해마세포는 날이 갈수록 증식되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가? 80세 선배들을 대상으로 해마세포를 분리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취미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는 노인의 뇌에서는 80세의 해마세포도 증식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25세부터 우리의 뇌세포는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뇌에 좋은 책을 접근하게 해주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고 나의 숨은 재능을 내가 발견하면서 개발하면서 내가 나를 키우면서 살면 우리의 뇌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발전한다는 거죠. 믿습니까?